엄마 장례식이 끝난 날 나는 처음으로 집 대문 앞에 섰다. 이 집에서 나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기도, 책상도, 미래도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딸에게 엄마는 이미 없었다.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은 단 하나였다. 왜 나만 그렇게 미워했어요? 한명숙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어야 하는 아이였다. 7살 때였다.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엄마는 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꺼냈다. 자, 오늘은 아빠 승진 기념으로 갈비찜이다. 엄마는 집게로 갈비를 하나씩 떠서 아빠 앞에 3개, 큰오빠 앞에 2개, 둘째 오빠 앞에 2개 올려놓았다. 명숙은 눈을 반짝이며 자기 앞 빈 그릇을 바라봤다. 엄마의 손이 멈췄다. 명숙아, 너는 감자랑 무 먹어. 엄마 나도 고기 조금만. 그 순간 엄마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상 위에 내려앉았다. 아, 딸년이 말대답이야? 고기는 남자들 먹으라고 사온 거야. 아빠는 신문을 보며 말했다. 그냥 하나 줘. 애가 먹고 싶다는데.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다. 안 돼요. 딸은 고기 많이 먹으면 팔자 세진다니까요. 명숙은 그릇에 담긴 감자 2조각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식사가 끝나고 큰오빠가 물었다. 엄마, 근데 진짜 딸이 고기 먹으면 팔자 세져? 엄마는 설거지를 하며 웃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 딸은 순하게 키워야 시집 잘 간다고. 명숙이 시집은 언제 가는데? 그러게. 빨리 커서 시집이나 가야지. 명숙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대화를 들었다. 7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구나. 그 후로도 고기는 언제나 오빠들의 몫이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날, 엄마는 불판 위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큰아들 많이 먹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둘째도 야구부 활동한다고 체력 필요하잖아. 명숙의 앞에는 상추 몇 장과 쌈장만 놓였다. 엄마 나도. 너는 밥 먹어. 애들은 밥이 보약이야. 명숙은 밥만 먹었다. 쌈장을 찍어서 김치를 곁들여서 국물을 부어서 오빠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고 일어섰다. 그릇 위에 남은 기름기만 빛났다. 엄마는 그 기름기를 명숙의 밥에 쓱 부었다. 이거라도 먹어. 고기 기름이니까 영양은 있어. 명숙은 기름진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고기 맛이 이런 건가? 10살 생일날이었다. 큰오빠가 12살 생일 때는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있었다. 둘째 오빠 10살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명숙의 10살 생일, 엄마는 아침에 미역국조차 끓이지 않았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엄마는 멸치를 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가 깜빡했네. 저녁에 미역국 끓여줄게. 그날 저녁 식탁에 미역국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건 명숙만을 위한 생일상이 아니었다. 오늘 아빠가 회식이라 늦는데 우리끼리 먹자. 오빠들도 함께 미역국을 먹었다. 케이크는 없었다. 축하 노래도 없었다. 명숙은 미역국을 떠먹으며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미역국이라도 있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설날이 다가오면 집안이 분주해졌다. 엄마는 큰오빠와 둘째 오빠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 설빔 사러 가자. 남자애들은 제대로 입혀야지. 엄마, 나는? 너는 작년 옷 입어. 아직 멀쩡하잖아. 작년 옷은 소매가 짧아져서 손목이 다 드러났다. 바지 끝도 발목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았다. 딸은 금방 크니까 새 옷 사봤자 아깝다.
설날 아침, 오빠들은 새 한복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거실로 나왔다. 명숙은 작년에 입던 한복을 꺼냈다. 치마가 짧아서 무릎이 보였다. 친척들이 오셨다. 큰 고모가 명숙을 보며 말했다. 어머, 명숙이 한복이 왜 이래? 작년 거 입혔어?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애가 워낙 빨리 커서요. 올해는 오빠들 것만 샀어요. 큰 고모는 한숨을 쉬었다. 딸도 예쁘게 입혀야지.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다. 세뱃돈을 받는 시간. 큰오빠는 10,000원짜리 3장을 받았다. 둘째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명숙은 1,000원짜리 5장을 받았다. 엄마가 말했다. 명숙아, 엄마가 모아줄게. 그 돈은 다시는 명숙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명숙은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한명숙 학생, 전교 1등입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추천합니다. 엄마는 그 통신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영재교육은 무슨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엄마, 나 공부 잘한대요. 그래서 딸이 공부 잘해봤자 시집 가는 건데. 명숙은 그날부터 집에서는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갔다. 명숙의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가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이 사라져 있었다. 엄마, 내 책상 어디 갔어? 엄마는 청소기를 돌리며 대답했다. 큰오빠 방에 놔줬어. 고3이라 책이 많대. 그럼 나는? 너는 부엌에서 공부해. 부엌 한쪽 쌀자루 옆에 명숙의 교과서가 쌓여 있었다. 명숙은 그곳에 앉아 무릎 위에 공책을 올려놓고 숙제를 했다. 저녁 9시가 되면 엄마는 부엌불을 껐다. 전기세 아껴야지. 이제 그만 자. 엄마, 나 숙제 아직 안 끝났어. 내일 학교 가서 해. 불 끄고 자. 명숙은 어둠 속에서 책을 덮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 불빛 아래서 명숙은 영어 단어를 외웠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숙이며. 큰오빠 방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야식 좀 줘. 엄마는 라면을 끓여 큰오빠 방으로 가져갔다. 명숙은 어둠 속에서 배를 움켜잡았다. 저녁 7시에 먹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반에서 학원 이야기가 나왔다. 너희 무슨 학원 다녀? 나는 영어, 수학, 과학. 나는 거기다 논술까지. 명숙은 가만히 듣기만 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니면 안 돼?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학원? 학원비가 얼만데? 수학 학원만이라도. 큰오빠 학원비, 둘째 학원비에 너까지? 우리 집이 재벌이야? 그럼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해. 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명숙은 도서관에서 살았다. 학교 끝나면 도서관. 저녁 9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왔다. 엄마는 물었다. 어디 갔다 와? 도서관. 도서관에서 뭐해?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명숙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니, 방이 아니었다. 부엌 한쪽, 쌀자루 옆 바닥이었다. 매달 초하루. 엄마는 봉투 2개를 꺼냈다. 큰오빠 5만 원. 학교에서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샀어. 둘째, 너도 3만 원. 야구부 활동비 부족하면 말해. 명숙도 손을 내밀었다. 엄마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5장을 꺼냈다. 명숙이 너는 5,000원. 왜 나만 5,000원이에요? 딸은 학교에서 돈 쓸 일이 없잖아. 남자애들은 밖에서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명숙은 손에 쥔 5,000원을 받다.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었다. 한 번 가면 5천 원이 다 날아갔다. 명숙은 한 달 내내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 떡볶이 먹는 걸 멀리서 지켜봤다. 명숙아, 너도 같이 가자. 아니, 괜찮아. 배 안 고파. 사실은 배가 고팠다. 하지만 5천 원은 명숙에게 너무 소중했다. 한 달 뒤 명숙은 모아둔 5천 원으로 참고서 한 권을 샀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다. 엄마가 지나가다 물었다. 그 책 어디서 났어? 제 돈으로 샀어요. 용돈으로 책을 사? 그럴 돈 있으면 엄마 드려야지. 명숙은 책을 꼭 안았다. 이건 제가 공부하려고 산 거예요. 엄마는 혀를 찼다. 딸이 공부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해?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건데. 중학교 3학년 겨울. 명숙은 심한 감기에 걸렸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온몸이 떨리고 목이 따가웠다. 엄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다. 감기는 푹 자면 나아. 약국 가서 감기약 사올게. 그날 저녁 둘째 오빠가 배를 움켜쥐었다. 엄마, 배 아파. 엄마는 즉시 코트를 입었다. 병원 가자. 급하다. 명숙은 이불 속에서 그 모습을 봤다. 오빠는 배가 아프면 바로 병원. 나는 39도 열이 나도 약국 감기약. 명숙은 그날 밤 혼자 끙끙 앓았다. 다음 날 아침 열이 조금 내렸다. 엄마는 물었다. 열 좀 괜찮아? 네. 그럼 학교 가. 병원은 안 가도 되겠네. 명숙은 비틀거리며 학교에 갔다. 고등학교 입학. 명숙은 전교 5등 안에 들어 특목고에 합격했다. 하지만 엄마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말했다. 여기 등록금 비싸다며? 일반고가. 엄마, 여기 가면 서울대도 갈 수 있대요. 서울대는 무슨. 딸이 서울대 가봤자 뭐해? 결국 명숙은 집 근처 일반고에 갔다. 고등학교 1학년. 명숙은 여전히 전교 1등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다. 어머니, 명숙이 서울대 충분히 갑니다. 꼭 지원하세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딸이라 대학까지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여자도 공부해야죠.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엄마는 신문 한 장을 명숙 앞에 놓았다. 여기 전자공장에서 사람 뽑는데 여고생 환영이래. 명숙의 손이 떨렸다. 엄마 이게 뭐예요? 졸업하면 여기 들어가. 월급 괜찮대. 나 대학 가고 싶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대학? 큰오빠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내 등록금은 어디서 나와? 제가 장학금 받을게요. 장학금으로 다 되는 줄 아냐? 생활비, 책가 다 돈이야. 명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은요? 엄마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인생은 시집가서 사는 거야. 그게 딸의 인생이야.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교복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는 TV를 보며 말했다. 자퇴서 써놨어. 내일부터 공장 출근해. 엄마, 이게 무슨. 오빠들 등록금 내려면 내가 일해야 돼. 딸이 대학 가는 건 사치야.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세상 모든 딸들이 다 대학 가냐? 공부는 오빠들이 하면 돼. 그날 밤, 명숙은 쓰레기 봉투에 담긴 교복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다림질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교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갔다. 엄마가 소리쳤다. 아, 너 학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명숙은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학교 다니는 거랑 오빠들 등록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명숙의 뺨을 후려쳤다. 말대답이야, 인연이? 명숙은 뺨을 감싸쥔 채 말했다. 저 학교 다닐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집을 나섰다. 그날부터 명숙은 혼자였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선생님, 저 집에서 자퇴하래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명수가 요즘도 이런 집이 있구나. 선생님은 장학금 서류를 챙겨줬다. 이거 내면 등록금 면제돼.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신청해봐. 명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울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울지 마. 내가 이겨내야 돼. 그날부터 명숙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4시 기상, 신문 배달 2시간, 7시 학교 도착, 방과 후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 11시 귀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 똑똑. 엄마, 나예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엄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명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부엌으로 가니 밥은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된장만 있었다. 명숙은 밥을 지어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먹었다. 그리고 쌀자루 옆 바닥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다. 새벽 1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명숙은 전교 1등을 유지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다. 전국 상위 1%.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명수가 서울대 충분해. 의대도 갈 수 있어.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는 장학금 많이 주는 대학 갈래요. 왜? 너 실력이면 어디든. 제가 알아서 살아야 해요. 장학금 없으면 못 가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명숙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방 국립대에 지원했다. 거기다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조건이었다. 합격 통지서가 왔다. 명숙은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갔다.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뭐? 전액 장학금이요. 생활비도 나와요. 엄마한테 돈 안 받아도 돼요.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네가 대학 간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명숙은 통지서를 꼭 쥐었다. 제 인생이 달라져요. 엄마는 비웃었다. 딸년이 대학 나와봤자 시집 가는 건데. 돈 낭비야. 명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니 부엌 한쪽으로 갔다. 쌀자루 옆에 앉아 합격 통지서를 펼쳤다. 그 종이를 보며 명숙은 속으로 말했다. 나 이겼어. 내가 이겼어. 대학 입학 일주일 전. 명숙은 작은 가방에 짐을 쌌다. 옷 몇 벌, 교과서, 필기구. 그게 전부였다. 엄마가 지나가다 물었다. 뭐해? 짐 싸요. 다음 주에 학교 가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발하는 날 아침. 명숙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다. 엄마는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저 갈게요. 대답이 없었다. 명숙은 문을 열었다.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는 발 들이지 마. 명숙은 멈추지 않았다. 알았어요. 안 올게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명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떠난 그날, 명숙의 나이 19. 시간이 흘렀다. 명숙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기업에 입사했고 10년 만에 임원이 됐다. 그리고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도 있었다.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55세가 됐을 때 명숙은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다. 명수가, 나 큰오빠야. 35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명숙은 전화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다. 이제 끝났구나. 명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에 갔다. 35년 만에 보는 오빠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큰오빠. 배가 나온 둘째 오빠. 명수가 오랜만이다. 네. 명숙은 짧게 대답하고 영정 앞에 섰다. 흑백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명숙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태어난 게 죄였나요? 조문객들이 오갔다. 아이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 둘 다 대학 보내시느라. 딸도 있었죠? 어디 갔대요? 큰오빠가 대답했다. 동생은 멀리 있어요. 멀리. 3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딸. 조문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죠 뭐. 명숙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녁. 큰오빠가 말했다. 명수가,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오랜만에 만났잖아.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새 남매는 집 근처 고깃집에 갔다. 불판 위에 삼겹살이 올라갔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기가 익어갔다. 큰오빠가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명수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많이 먹어. 명숙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저 고기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고기가 자기 그릇으로 오지 않았던 수천 번의 밤. 둘째 오빠가 물었다. 왜 안 먹어? 예전에는 고기 좋아했잖아.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원래 고기 못 먹는 애였잖아요. 뭐? 딸은 고기 많이 먹으면 팔자 세진다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오빠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랬나? 잘 기억 안 나는데. 명숙은 물잔을 들었다. 그렇겠죠. 받기만 했던 사람은 기억 못하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제가 할게요. 큰오빠가 손사래를 쳤다. 야야, 그럴 필요까지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요. 뭐가? 제 돈으로 제가 해결하는 거요. 그 말에 둘째 오빠의 손이 멈췄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큰오빠가 물었다. 명수가, 넌 지금 뭐해? 사업해요. 어떤 사업? IT 쪽이요. 아, 잘 되나? 명숙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덕분에 잘 살아요. 식당을 나서며 큰오빠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근데 말이야,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명숙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 집이요? 응. 아무래도 우리 셋이 나눠야 할 것 같은데. 둘째 오빠가 거들었다. 집값이 꽤 올랐더라고. 나눠서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응? 오빠들이 나눠 가지세요. 저는 괜찮아요. 큰오빠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이상한데. 명숙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근데 오빠, 응? 그 집 엄마가 생활비 없으셔서 대출 받으시느라 부채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근저당 엄청 잡혀 있던데요. 큰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둘째 오빠가 더듬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숙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금융권 대출이 2억, 카드론이 3천, 집값이 3억 정도 하니까 팔아도 남는 거 별로 없을걸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큰오빠가 황급히 물었다. 엄마가 왜 대출을? 명숙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빠들은 엄마가 그렇게 사시는 동안 생활비 한 푼도 안 들였어요? 명숙은 계속했다. 엄마 국민연금 40만 원 받으셨대요. 그걸로 집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하셨겠죠. 둘째 오빠가 변명했다. 우리도 사정이 있으셨군요.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래서 엄마가 70 넘어서 이금융권에서 돈 빌리셨나 보네요. 큰오빠가 얼굴을 붉혔다. 그건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명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오빠들한테 전화했을 텐데 안 받으셨나 보네요. 저는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으니까 핑계라도 있죠. 오빠들은요? 둘째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다. 야, 그럼 너는 뭐 했는데? 명숙은 그의 말을 끊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대신 이건 해뒀어요. 그게 뭔데? 엄마 빚 갚은 영수증이요. 오빠들의 눈이 커졌다. 명숙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금융권 대출 2억, 카드론 3천, 전부 제가 갚았어요. 언제? 장례식 끝나고 바로요. 큰오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네가 왜 그걸? 명숙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딸이잖아요. 엄마 빚 갚는 게 딸 도리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엄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딸은 순하게 키워야 한다고. 명수가. 그래서 순하게 빚 갚았어요. 이제 집은 깨끗해요. 오빠들 편하게 나눠 가지세요. 명숙은 코트를 여미며 일어섰다. 아, 참. 장례비도 제가 냈으니까 나중에 정산하실 것도 없어요. 둘째 오빠가 물었다. 장례비가 얼만데? 2천 정도요. 엄마 평소에 소박하게 치러달라고 하셨다던데 그래도 제대로 해드렸어요. 명숙은 가방을 들었다. 그럼 저는 2만. 명수가 잠깐. 하지만 명숙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큰오빠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 명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전 이미 가져갈 거 다 가져갔어요. 뭘? 제 인생요. 그리고 그녀는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다. 뒤에서 오빠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다. 차에 오른 명숙은 백미러를 통해 고깃집을 바라봤다. 오빠들이 황급히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명숙의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명숙은 핸들을 잡은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쪽이 시원했다. 동시에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이게 끝인가? 35년 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말들. 오늘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다. 명숙은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다. 그 얼굴 위에 어린 시절의 명숙이 겹쳐 보였다. 고기 한 점 먹지 못했던 아이. 책상 하나 없이 공부했던 아이. 부엌 바닥에서 가로등 불빛으로 책을 읽던 아이. 딸이라는 이유로 미래를 빼앗긴 아이. 명숙은 그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겼어. 신호가 바뀌었다. 명숙은 다시 엑셀을 밟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